며칠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현재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18명의 장관 지명 과정에서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안철수 사람이라 할까 뭐 어디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안철수가 추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이렇게 포함되지 않으면서 인수위원장 업무를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그날 보이콧하는 저녁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찬을 하면서 다시 공동정부를 굳건하게 꾸려가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해서 봉합은 됐는데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얻은 게 있습니까? 안철수 씨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예. 나름대로 이제 양당 체제 속에서 제3지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키웠고 또 기성정치인들하고 다른 커리어, 과학자, 의사 또는 뭐 IT 전문가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메시지도 많이 내고 그러다 막판에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단일화 서울시장 만들 때는 뭐 엄청난 기여를 한 거로 보이고요. 또 그 흐름에 이어서 갔는데 과연 근데 이번 사태를 보고 저는 안철수는 어떤 미래가 있나 갑자기 의문이 좀 듭니다. 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리 명분을 다 잃은 것 아니냐. 또 하나는 14일 날 보이콧하고 저녁에 만찬하고 15일 날 출근했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100기를 든 것 아니냐. 과거 YS라든가 DJ 이런 분들은 강단에 비하면은 이건 정말 족탈불급이구나. 하루 보이콧을 했는데 하루 보이콧을 하지 말든지 하루 왜 보이콧을 했으면 세게 그냥 그냥 뛰쳐나오든지 두 개 다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실리도 있고 명분도 이런 거예요. 물론 뭐 그 다음날 15일 날 출근해가지고 인수위에 또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또 회의에 참석해서 힘도 실어주고 보건복지라든가 과학기술, 교육, 중소벤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여를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선이라든가 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미 다 버스는 지나간 거 아닙니까? 뭐 사람으로 장관은 다 끝났고 차관급이라든가 차관을 하는데 차관은 사실은 다 전문 관료들이 테크노크라트들이 하는 것이 또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하 뭐 이렇게 위원회나 또는 뭐 이렇게 공기업이나 그게 장관이 또 주도해서 하게 되거든요. 인선하고 이럴 때.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보건, 과학, 중소기업, 벤처, 교육 분야에 뭐 안철수 씨가 많은 걸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뭐 지금부터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의문이 되고 또 청와대에 이제 좀 많이 사람을 인수위에 지금 8명인가를 넣고 해서 인수위에 상당히 많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안철수 씨가. 근데 청와대에 이제 넣을 때 대통령실에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이겠죠. 대통령실에 아마 안철수 사람들을 좀 많이 넣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대통령실은 완전히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비서실장과 이제 시스템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서 안철수 걔가 들어가서 수석으로 갈 가능성 거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한 500~600명 되는 걸 350명으로 줄이기 때문에 지금 박이 터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서관이라든가 행정관으로 뭐 진출한다고 해서 그게 안철수로서의 무슨 정치적 큰 득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 뭐 자리를 좀 몇 개 챙겨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철수가 하는 것은 자기 사람 밥자리 챙겨주는 일을 하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정말 이번에 그렇게 보이콧도 하고 지난번에 공동정부를 같이 하기로 국민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슨 명분이 있었는지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러면 실리가 또 좀 미시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문제도 이제 좀 더 빨리 하도록 해서 아마 오늘 내일새 곧 이제 합당 발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
단체 선거가 6월 1일이니까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공천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중요한 자리 공천되는 건 아니고 예. 뭐 시의원, 구의원 뭐 그런 것들 워낙 아니겠습니까? 뭐 많으니까 지금. 예. 그리고 당 간에는 국민의당에 아마 상근 직원이 7명인데 그 고용 승계를 하는 것이고 예. 빚이 채무가 12억이 있고 퇴직금 5억인데 17억. 이것을 국민의힘이 부담을 해준다. 이런 정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은 노젓가리 태우고 거기서 쌀에게 줍는 정도 아니냐. 그런 어떤 평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에서 약간 더 조금 더 좋은 뭐 포지션을 가진다. 당명, 당 지도부 구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조금 안철수 씨의 입장을 더 들어준다. 그 금방 말씀하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 가지고 뭔가 얻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안 간다면 당에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를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씨는 보는 거 아니에요. 다음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그럼 당에 들어가서 당권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서 지금 이제 조금 뭐 유리한 고지를 아무래도 이번에 양보함으로써 또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언론이. 근데 여기에 뭐 이준석 씨라든지 또 들어가 있는 권성동 씨라 윤핵관이라든 당도 이제는 완전히 저 당선인 대통령이 다 장악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갈 텐데. 윤핵관들이 이제 당은 거의 장악한다고 봐야죠. 뭐 장제원도 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엄청난 공천이 있으면서 뭐 당협이나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또 사람들이 막 바뀌잖아요. 여기서 안철수 씨가 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지난 그 15일 만찬 때 14일 저녁이죠. 15일이 아니고 14일 저녁 만찬 때 이런 어떤 정치적 공간 말하자면은 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당으로 돌아가서 할 일은 국민의힘을 중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이런 선거구제도 지금같이로 오로나싱이 아니라 좀 중대 선거구제로 만들어서 국민의 다양한 민의들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이걸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당권을 주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권을 없는데 그게 가능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14일 저녁 만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윤 당선인의 입장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입각을 안 했다 그런 차원보다도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를 과연 이 공동정부라는 틀 안에서 보장할 수가 있겠느냐인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안철수로서는 핸디캡이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안철수 씨가 인수위에 이제 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인수위원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장이 됨으로써 이제 국정의 어떤 어젠다를 자기가 설정하고 차기 정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들 생각했죠. 근데 당선인이 딱 있고 당선인도 지금 여기 회의 인수위회에 참석하잖아요.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뭐 2번이든 뭐 주당 한 번이든 이렇게 참석하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당선인한테 맞춰져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조금 들리는 바로는 4월 말, 이달 말부터 이제 국정과제를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이제 안철수 씨가 뭐 회의하고 취합하고 의견 내고 해서 뭐 만든 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힘이 이제는 저 내각 그 명단이 발표되면서 예를 들어 추경호 씨 같은 경우 경제부총리 내정이 됐잖아요. 이 사람 당장 나가가지고 이제는 인수위 일을 안 하고 자기 청문회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부총리로서 자기가 또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마련하고 청문회에서 또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잖아요. 힘이 그거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추경호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 경제 전문 관료의 국무조정실장의 국회의원의 뭐 경제정책을 엄청나게 만들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미 거기를 그러면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흐름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고 4월 말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을 초격차 기업을 뭐 만들겠다. 뭐 IT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할 테지만 이미 거기에 관련된 장관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장관들이 따로 또 다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국정 어젠다를 여기서 안철수 씨가 인수위에서 발표하지만 그게 100% 승계돼 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작동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자기 사람도 못 넣고 내각에 못 넣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당 합당하면서 뭔가 조금 17일까지 빨리 한다는 아마 그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들은 확 해결돼서 합당은 될 테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했던 사람이 다음에 이 국민의힘당 안에서 어떤 자기가 포지션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로서 어떻게 갈지가 안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불투명한 거죠. 네. 합당이 됨으로 인해서 과거 DJP처럼 JP는 자기 당을 또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당하면 그게 이제 흡인이 돼버려갖고 원어부댐이 되는 거고 6일 지방선거 끝나서 이준석이가 뭐 사퇴해가지고 후임 그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서 본인이 당권을 장악한다면은 국민의 당의 그런 세가 흡수가 됐더라도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 세력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또 바로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총선이 있으니까 공천권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각 인선을 보면은 공동정부의 그런 정신이라는 게 계속 되겠느냐 이거예요. 당도 합쳐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공동정부의 그러한 정신을 계속 발휘를 해서 뭐 인수위도 같이 꾸리고 공동정부도 같이 꾸리고 또 앞으로 청사진을 같이 실현하자. 그건 이제 말로만 남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참여할 길은 없는 것이고 점점 더 좁아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는 그게 없어져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좀 그렇다고 또 철수할 수도 없잖아요. 예. 사실은 이번에 뭐 철수를 생각을 했지만 또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당 사람들이 공천을 지금 사실상 내락이 돼갖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둔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지방선거도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의 사람으로 다음에 남느냐? 아니죠.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전부 윤석열의 사람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윤석열 씨의 정치 스타일이 보니까 또 상당히 지금 이게 그 광폭이거든요. 강원도 그렇습니다. 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 김진태 씨를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자기 한 컷오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사람 딱 윤석열 맨 공천. 그러니까. 경기 안 봤습니까? 굉장히 카리스마적이잖아요. 경기도 지금 김은혜 씨 투입해서 뭐 유승민 씨까지도 지금 날아갈지도 모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과감하게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철수 씨의 이 약간 모범생 스타일 또는 약간 새님 스타일이죠. 새님 스타일이 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그 거대 정당의 흡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는 본인이 이제 달려있는 문제예요. 공동정부다 이런 건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 YS처럼 뛰어 들어가가지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YS는 자기 세력과 또 지지 기반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단기 필마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문제지만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번 그 보이콧 뭐 파동도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해프닝이라 할까? 이걸 보면서 안철수의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가 이거구나. 그런 것을 아주 절감을 좀 저는 했습니다. 안철수 씨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쉽지 않아요. 그 Y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청난 투쟁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확고한 지지 기반과 지지 세력이 있었지만 지지 세력의 또 하나 특징은 또 사람을 챙겼잖아요. 자기 사람을 철저히 챙겼죠. 아버지가 멸치자비해서 사실은 번 돈 보내주면은 다 주변에 주고 자기 그 김영삼 씨 주머니에 든 돈은 뭐 주변 사람들 돈이라 할 정도로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베풀기도 하고 안철수 씨는 뭐 돈 안 쓰기로 유명하고 자기 사람 안 챙기기로 유명하고 저는 이태규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나가게 하지 말고 안철수 씨가 그때 달라들었으라도 그걸 하나 줬어야 된다고 봐요. 챙기셔야죠. 이철수 씨 자기 최신복이 합당에
주역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10여 년 정치하면서 참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김한길도 뭐 그렇고 그렇죠. 김종인도 그렇고 이준석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당선인 보세요. 그 한동훈 같은 자기 따랐던 사람을 40대에 그냥 그 최연소 검사장 시켜주고 자기가 검찰총장 있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바로 그냥 최연소 법무장관 후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쓸 때는 화끈하게 믿고 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또는 기회를 줘야 그 밑에 사람들이 따르는데 안철수 씨는 늘 뭐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릇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왕 대접이 있고 총재기가 있는 그런 그릇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